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4시간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조금 넘었는데 이따 저녁 때 일을 하러 갈 거고,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샀던 모카포트가 배송이 와서 그거를 받아놓고 커피를 막 맛있게 해먹고 지금 1시 한 30분쯤 된 것 같은데 밖에 나왔거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배가 막 엄청 고프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안 드네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가 커피만 한 4잔 마시고 집에 있다가 무작정 밖에 나왔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영상 안 만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가는 곳마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버렸습니다. 참, 막 열심히 또 주치리를 하고 무슨 스태프 파티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도 하고 매우 바쁘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무작정 이렇게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공기는 굉장히 차가운데 햇살은 따뜻합니다. 1달 반 동안 보스가 헐리데이를 갔었는데요, 떠나기 직전에 저에게 풀타임을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보스가 떠나기 5분 전쯤에 전화가 와서 너에게 그 풀타임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갈까, 아니면은 자기가 휴가 갔다 오기까지 1달 반 정도를 기다려 줄래?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1달 반을 기다리겠다, 너가 돌아와서 하자 라고 말한 것을 아직까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회사는 매니저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풀타임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막 1달 반을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보스가 해준다고는 했는데 돌아와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HR에서 무슨 이메일이 왔는데 무슨 계약서가 날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봤더니 풀타임 계약서가 아니라 파트타임 계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보스가 해준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매니저가 이 이메일은 그냥 무시해라, 보스가 해준다고 했으면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도저히 이게 그냥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걱정이 되고 막. 그리고 제가 아무리 풀타임을 약속 받았어도 지금 세컨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치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달이 넘어가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혹여나 이 뭔가 또 보스가 와서 풀타임 계약을 확실히 할 때까지는 이 잡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또 꼴랑 이틀 일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도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1달 반 정도를 이렇게 세컨잡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보스가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타임 계약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나 다행히 화요일날 그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은 뭐냐, HR에서 안 해준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메일은 그냥 랜덤으로 일 오래 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었나 봐요. 저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 이메일이 왔다는 게 너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냥 랜덤 이메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휴가를 떠난 1달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새 매출도 정말 많이 높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무슨 미스테리 쇼퍼가 왔었다는데 평가를 아주 좋게 받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제가 일하는 날이었고 정말 바쁜 날이었는데 제가 뭔가를 잘했나봐요. 칭찬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를 절대로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기세등등해져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는 중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제가 어제 일을 했는데요, 한 무리가 와서 막
토끼를 엄청 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너네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여기 주방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막 와라 막 인스타 교환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방을 보니까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고요. 커피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군요. 아무튼 저는 내일 풀타임을 계약하게 됐고요. 이게 계약서를 아직 안 읽어봐서 제가 투잡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잡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 잡을요. 그럴 거면 오늘 일하면서 슬슬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이 서지 않는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탈리안 워홀러 남자애가 저를 엄파를 했습니다. 얘가 저한테 계속 DM을 보냈는데 제가 씹었거든요. 사실 뭔가 질문 같은 메시지였으면 씹지 않았을 것인데 이 녀석이 내가 올리는 스토리에 뭐 댓글만 달고 어떤 질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장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저를 언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얘를 언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한 3일 전인가?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한 새벽 1시쯤에 찾아왔었고 보니까 살짝 취해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지 할 거 다 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렀다는 것을.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한 말이 자기가 이제 곧 떠날 건데 어디 농장으로 떠날 건데 그 전에 너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나를 언팔했는데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올 줄은 몰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녀석이 나를 굳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까? 얘는 항상 자기가 백패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언제나 떠나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항상 이런 것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저한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나, 마지막 인사를 왜 굳이 나한테 한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녀석은 저는 꼭 마치 이곳에서 늘상 박혀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4개월간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올지 말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때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갔거든요. 꼭 마치 나는 남겨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떠나니까 너는 이곳에 남아있어라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어쩌면 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나를 언팔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러 왔구나, 약간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 얘는 적어도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바텐더 친구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거 네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조각을 남겨서 이렇게 조금 남겨서 이렇게 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누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애가 저를 그렇게 찾아온 것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잠시였고, 이 새끼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내팽개치고 너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몇 달 동안 지내면서 했던 모든 상황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는 떠나리라. 너는 남는 사람이지만 나는 자유롭게 훨훨 날아 보호해내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갑자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새끼가 맨날 지 인스타에 쳐 올리는 거를 보아하면 이 말이 맞다, 이 바텐더 애가 하는 말이 맞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안이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새끼는 지금 보엔에 가는 길에 계속 막 자기 사진을 커다란 배낭을 메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엔에 가는 그 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에 무슨 막 노마드 음악까지 올려서 막 괜히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참 이 새끼는 지가 이런 여행자라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놈이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안 잊고 왔습니다. 나도 나의 살던 고향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단지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 나도 곧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굉장히 안 잊고 왔거든요. 그래, 너는 무슨 이탈리아 2주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시드니에서 무슨 비즈니스 열어서 그걸로 비자도 해결할 거라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농장에 세컨을 따러 가는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걔가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어디든지 가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상황에 풀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풀타임을 얻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나도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더욱더 정착하기 위해 집도 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그렇게 정착을 위해 떠나는 것이지 그렇게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삶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